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두빌입니다. 오늘 주가는 4.86% 밀려서 86,2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.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일단 또 밀렸고, 또 주말 동안 이제 뭐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우려감들이 시장에 깔렸죠. 키베너씨가 뭐 매파다. 뭐 애초에 본색 자체가 뭐 지금이야 뭐 비둘기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. 이런 심리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위험자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, 은 이런 가격들이 폭락을 했고, 그러면 오늘 시장의 그 첫 스타트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공포로 시작이 되겠죠. 그래서 개파락이 일단 라운드 피겨를 깼습니다. 지금 위쪽에서는 계속 이제 9만 원을 방어를 해주면서 좀 지루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시가부터 이탈이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탕하고 튕겨져 나가는, 이런 대형주들은 시가가 라운드 피겨 위에서 시작하느냐 아래에서 시작하느냐가 그 날의 움직임에 거의 한 60% 70%는 좀 결정을 짓는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, 이런 부분들도 매번 이야기를 드렸죠. 또 아래쪽에 있는 88,000원, 이런 자리가 88,000원, 뭐 9만원 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가격 구간입니다. 근데 오늘 또 시가가 이제 88,000원 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쪽으로 반등을 시도는 하긴 했지만, 워낙에 이제 오늘 뭐 그냥 투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고, 장중에 이제 뭐 뭐해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, 뭐 코스피가 5% 밀리고, 코스닥도 뭐 거의 한 5% 가까이 밀리고 하면 더더욱 이제 위쪽으로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마무리 짓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많이 역부족이었던 그런 하루였고요. 근데 지금 두빌은 조금 억울한 게,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 거니까, 얘네들이야 뭐 크게 그 음봉을 맞아도 어차피 그동안 올라온 게 있지 않느냐. 물론 두별도 앞구간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올라오긴 했지만,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지루한 박스권이었단 말이죠. 시장이 개적으로 올라갈 때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횡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다만 지금 흐름 자체는 여전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, 물론 신고가를 되게 막 버라이어티하게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냥 앞에 있는 가격보다 몇백 원 정도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와주는 그 흐름인데, 어차피 추세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섹터가 뭐든 간에 요즘, 물론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는 먼저 조정이 나온 그런 섹터들도 있긴 합니다만, 지금은 추세에 대한 영향을,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봉을 오늘 맞았느냐, 그런 하락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나와줬느냐,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볼 필요가 있겠죠. 뭐 지지라인 이런 것들 오늘 같은 날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오늘 같은 날 지켜주기는 어려워요. 근데 그런 지지라인들이 깨질 때 개인 투자들의 심리는 동요가 되거든요. 네,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올라가는 부담이 그 굉장히 좀 커져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보다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땡큐다라고 봐야겠죠. 은연중에 다, 지금은 너무 올라가네. 떨어지면 사야지. 떨어질 때는 또, 너무 떨어지네. 너무 무섭다. 더 떨어지면 사야지. 그러면 또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. 어쨌든 두빌은 지금 86,200원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,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83,000원, 84,000원대까지는 추가 하락의 어떤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추세의 하단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이제 내일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5호장에 아래 꼬리 달아주고 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굉장히 무난한 추세를 돌려나가는. 근데 이게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사이클이 길죠.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을 볼 때는 캔들 한 두세 개 나와서 올라가고 하나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패턴들을 이제 주로 그리시겠지만, 이렇게 대형주들이 조정 없이 그냥 원웨이로 쭉 올라간 경우에는 사이클 자체가 길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주가가 뭐 88,000원에 있든 89,000원에 있든 7,000원에 있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구간은 아니고요. 여기에서 이제 하단 가격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또 대형주는 이제 한번 또 추세가 붙게 되면 관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이게 개파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아침부터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저는 지수가 아무리 뭐 5% 6%, 아무리 이제 5% 6% 내려왔다라고 해도 결국 이제 어떤 본질적인 거, 주식에서 본질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나 뭐 펀더멘탈, 뭐 모멘텀, 뭐 원전에 대한 어떤 뭐 악재가 나왔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, 이런 뭐 윗골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또
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오히려 이렇게 증시의 과열을 좀 시켜주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좋은 종목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서칭하고 리서치하고 또 좋은 가격에 매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이게 방향을 꺾는 하락이 아니거든요. 그냥 올라가다가 상승장에 쭉쭉쭉 강하게 나오다가 첫 번째로 나온 그 하락. 물론 이제 오늘 뭐 지수가 크게 밀리긴 했어도 결국 하락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이게 이제 방향을 이런 식으로 꺾는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.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. 그게 두별 주주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오늘 원전주들의 방어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코스닥 쪽에 데미지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고 먼저 조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왔느냐 딱 이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렇게 또 시장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이거든요. 오히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열이 연달아 가지고 나와주는 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랠리의 한계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중간중간 쉬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 흐름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,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서프라이즈. 네.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이벤트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또 여러 차례 드렸죠. 네,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는 더더욱 이런 혜택들이 저는 더 부각이 된다라고 봅니다. 우리가 올라갈 때 무섭고 또 떨어질 때 무섭고 하지만 진짜 나한테 기회가 되는 시기가 이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결국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전환이 또 빨리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죠. 좋은 종목들도 좋은 가격에 분할로 매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. 저희가 좋은 종목들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상반기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. 여전히 시장은 위를 보고 있다. 좋은 종목들 저희와 함께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시면서 남은 이 랠리도 함께 좀 즐겨보셨으면 합니다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